지금 두 분께서 경제 문제 또 안보와 평화 문제 말씀해 주셔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종교 문제는 현실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중에 뜬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도 이 통일 문제, 평화 문제 하면서 시대의 흐름, 역사 전체의 흐름을 서로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구체적인 경제, 정치, 안보 문제를 접근하는데 혹시 실수를 할까봐 오늘 종교 문제라는 테마를 놓고 시대 흐름을 좀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 말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인가? 바로 평화의 시대가 도입하고 있다. 그걸 제가 대겠습니다. 1988년 기억하시죠? 1988년이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을 했던 해입니다. 그 4년 전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LA 올림픽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핵무기 스타워즈 가지고 엄청난 갈등 때문에 소련을 비롯한 동국권 나라들이 올림픽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4년 뒤에 서울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국가가 다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죠. 하계 올림픽이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서울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4년 전 대비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서울서 올림픽을 해놓고 우리 한국은 올림픽 개최지로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우리 그 국가급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사적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동국권이 일단 체제가 붕괴되고 그 원치 않던 독일이었지만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 발상지는 평화의 축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988년 지나고 2018년이 30년 후입니다. 금년 30년 지난 금년에 2018년에 하계가 아니라 동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88년과 똑같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상을 넘고 남북, 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국가가 상상도 못할 만큼 VIP들이 와가지고 서울을 평창을 누볐습니다. 전 동계올림픽이 지나고 30년 전에 독일이 통일됐듯이 2018년이 금년이고 내년 19년이 돼요. 19년에 뭐가 있을까? 제가 산술적 계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됐지만 우리도 통일될까? 제가 저 나름대로 처방을 내려봅니다. 1988년 이후 독일에서 통일되는데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늘은, 이게 제 기독교 용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원했던 독일을 보고 평화를 많이 내적으로 했으므로 너희들한테는 통일을 주마. 양동은요, 제가 독일을 오래 살아왔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본래 독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독일말 통일은 만들어낸 말이지 본래 통일이라는 말이 없고요. 하나라는 말만 있었고 독일 양도 다 동독 소독 모두가 다 우리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다. 1. 유럽 국가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독일이 너무 강하면요. 독일은 전쟁을 했습니다. 1차, 2차 대전. 두 번째, 그거 해놓으면 유럽 평화가 깨진다. 이 두 번째 이유로 통일을 원치 않았고 통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일 공존하면서 평화 공존하면서 엄청난 통일의 밑바닥을 17년 동안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평화만 족하다고 했던 독일한테는 내적 준비가 됐으므로 요 정도면 됐다. 통일을 갖춰라. 하고 통일을 줬습니다. 제가 2019년 내지 2020년까지 있을 얘기를 제가 예상하자면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도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습니다. 좀 모자랍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늘의 처방은 이럴 것 같습니다. 자네들은 통일을 원했으나 평화를 주마. 저는 금년도 시작해서요. 이제 평화의 시작이고, 이 평화가 요즘 말로 말하는 평화 공존, 평화라는 이름 속에 상호 인정, 같이 살기. 그래서 통일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같이 살기가 잘 돼서 물이 흐르듯이 이다 어느 때 자연스럽게 이게 아까 화가 되듯이 그건 그때를 미루고 지금이야말로 아까 이지를 수용하고 달름을 수용하는 평화 공존적 평화의 시대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바야흐로 시작하고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때의 징조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30년의 공력을 거쳐서 유럽의 통일, 한반도의 평화, 이게 같이 쌍말로 세계사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러길래 남북이 지금 이렇게 트이죠. 그렇지 않고는 시대 흐름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교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역사다. 땅에서 실천하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혹시 그동안 독일이 했던 것을 상황은 다르나 우리가 약간의 긍정적 벤치마킹이 있을 것 같다. 뭐냐니까 통일을 준비하는데 평화를 심는데 독일 교회만큼 종교만큼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체제가 다르면서도 불구하고요. 조건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나누고 나눔의 이 공동체가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결국 통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쪽으로는 독일 기독교가 굉장히 공헌하는데 제가 당시 독일에서 동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그 동일 통일에 관여했었습니다. 당시는 통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동독과 교류 개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독교회의 예산의 절반을 조건이 없어요. 소독이 줬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 금강산에서 어느 우리 여성 한 분, 미신가요? 사케에서 죽어는 총 맞아 난리가 났었는데 17년 동안 소독 사람이 동독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동독 법을 위반해가지고 동독에 체포된 사람 수가 5만 7천 명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 그냥 잘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일 거치면서도 다 벌금 물고 일부러 벌금도 물고 또 돈도 지불하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소독의 태도는 이거는 마음의 투자다. 통일은 아니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눠 가졌고요.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통일의 기반, 평화의 기반은 이미 독일은 기독교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남한의 경우, 북한의 경우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조건 없이 평화에 투자하는 일. 그 평화는 나의 투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평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민간 교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 정부야 조건 달고 뭐 이제 빅딜, 뭐 딜 하겠지만 민간 종교는 딜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그냥 베풀고 나누는 단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결과론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통일되고 나서 동독사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 고맙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소독의 교회이다. 땡큐 그뿐입니다. 그게 사람을 움직여서 기회가 오니까요. 그냥 한 몸 되는데 공을 했는데 제가 우리 박 교수님 50번 다녔는데 저는 50번도 아니라 5번
같습니다만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남한 백성들은 잘 도와주었다. 그래서 고마워서 이질에도 불구하고 합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이 핑계 접촉이 되고 우리 어려울 때 배제했다 이렇게 나올까? 예, 마음의 투자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요즘에 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우리 마음의 투자를 하는 것이 종교학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보니까 제가 뭐 하기 원하면 좀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판문점 얘기하니까 1989년 12월 31일 전 세계 중계된 오케스트라가 그 베를린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동을 기억합니다. 와서 그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9 마지막 환희의 송가를 전 세계 생중계했습니다. 그때 저거 판문점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요 그 송가의 제목이 Ode to Joy입니다. 이게 평화에 대한 송가.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요 joy란 말을 뭐로 바꿨냐면 freedom으로 바꿨어요. 분단에서의 해방. 통일해서 Ode to Freedom 이렇게 바꿔가지고 양통 전체 모여서 베를린 물론 장벽도에서 오케스트라 하는데요. 뭐 저는 천사들의 합창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판문점에서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꿈을 꿔보는 것이 마음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일을 했으면서도 이제 독일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관련해서 이제는 통일은 결과고 지금은 평화를 만들어 가자. 평화가 남북의 살길이다. 그런 기회가 이제 시작됐다. 근데 저는 세 번째 테마입니다만 한반도 동북아 합쳐서 평화 만들기에 종교가 나서야 한다. 어떠십니까? 우리 반도에서만 평화가 아니고요. 어차피 평화는 남북만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의 평화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끌어안는 평화 만들기에 종교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 핵심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오히려 훌륭한 거고 평화를 살면 강제된 통일보다 훨씬 낫겠죠. 평화가 목적이지 저는 통일 자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만들기가 낫서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그 성경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산 비유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쳤는데 유대인 레위 사람은 와서 그냥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따돌림 하는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쳤습니다. 둘의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심성적 차이. 유대인은 그 고쳐줬다고 또 강도 당할 수도 있고 그날에 안식일이 돼서 혹시 안식일 도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유대인의 반응은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골치 아파. 이게 유대인의 심성을 대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연을 막론하고 불쌍해. 가슴 아파. 자, 이 땅에 있는 종교 역할은 북한 땅을 보고 우리 어려운 사실을 보고 어떤 심성 가져야 되느냐. 골치 아파. 그러면 이념, 체제, 이기주의 등 5만 가지 변수가 나오지만 가슴 아파 하는 얘기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이 전 종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한 기독교와 북한 기독교 또 남한의 종교가 해야 할 대북, 북의 대남 같은 민족, 세계를 향한 심성의 태도는 가슴 아파로 가자. 골치 아파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하나 문제를 제기한 게 인권 문제입니다. 총괄체제가 된다고 해도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기될 문제가 인권 문제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권 문제 중에 보수 측에서는 요독 수용소를 비롯한 정치범 수용소를 예를 들면서 인권 탄압, 인권 보장을 미국, 남한 할 거 없이 인권에 타깃을 들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인권 문제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북한 돕는 거, 협조하자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가요 완전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인권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썼는데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이 9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도 읽어보시는데요. 9가지 상황의 인권인데 그 중에 정치적 자유는 9가지 인권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책 자유라는 인권이 있고 또 생존권이라는 집단적인 인권이 있고 환경보호 같은 환경인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9개를 통계를 해놓고 이 9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인권이다. 식량권, 고문 반대, 구금 반대, 정치범 수용창물 반대, 각종 차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북한에 필요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또 남한 자신의 인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을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만 인권이라 하고 비틀지 말고 그럴 사람 그렇게 하고 경제적 도움을 줄 사람은 생존권 보장이라는 인권을 도와주고 또 나무 심기를 통해서 환경 인권도 보호해주고 그래서 인권을 들 거면 포괄적으로 들어서 정말 사람 사는 사회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인권이지. 원하면 딱 싱글하고 돼가지고 그걸 정치 이념하는 것은 평화와 시대를 사는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근거는 유엔 인권회의가 제시한 9가지 인권의 현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자. 거기에 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남한이 또 추가하고 해가지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고요.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독일이 통일될 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1975년 헬싱키에서 있었던 소위 헬싱키 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보, 경제, 번영, 세 번째 인도주의. 이 세 삼각형 틀이 통일을 통일하는 데 도와줬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보 얘기하셨죠? 정총리 인도 경제하셨죠? 저는 우리는 인권뿐 아니라 인도주의라 이름하는 큰 한 턴 가지고 삼각형으로 평화 만드는 게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 중에 아까 인권 문제는 포괄적인 유엔 인권회의가 말하는 포괄적인 인권 선언을 가지고 저 인권 문제를 서로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나누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남한 북한도. 그럼 뭐 북한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신경질 풀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개선하면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문제를 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겠는데요. 우선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까 평화를 원해서 평화가 통일됐는데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안 맞으니까 동독 사람들은 소독 사람이 너무 분노가 났고 소독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노해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소독에 산다고 해가지고 웨스트란 말을 가지고요. 웨스티 이렇게 말해요. 동쪽에 산다고 해가지고 오스인데 오시 성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빈정된 말입니다. 근데 나는 남북 간에도 혹시 이런 사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사전에 막으면서 우리 노씨, 남씨 이러지 말고 북씨, 남씨 이러지 말고 우리 한씨, 조씨, 조선족, 한족 이렇게 해서 같은 민족으로 사는 거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지만 다른 것이 아름답다. 다른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보완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통일됐을 때 한 나라의 연습을 이 평화 공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은 다양성 통해서 하나됨 그런데 좋은 얘기고 또 정청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삶이라는데 평화 공존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 좋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전부 다 통일된 줄 알았더니 동독도 망하는 그날까지 국가였습니다. 유엔 국가, 가입 국가니. 어떻게 통일됐냐면요. 그냥 흡수한 게 아니고 동독이 선거를 치러가지고 새 국회를 뽑아가지고 국회 결의로 소독과의 통일을 합법적 결의했습니다. 결의하고 나서 동소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요, 적화 통일도, 흡수 통일도 그냥 하는 말이지 국제법상 불가능할 겁니다. 맞죠? 유엔 동식 가입 국가입니다. 그리고 합하려면요, 양쪽이 선거 방법에 청원적 방법으로 합의하는 통일 결의를 해야, 아까 국회 결의라는 말 나왔습니다. 해야 통일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물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하냐면, 결국, 유권자인데, 다, 우리 5천만 유권자인데,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강요로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마음으로 합의가 되면, 나중에 결과는 당연히 통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없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의 통일을 갖춰야 되니까, 종교는 이 부분에 열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서로 도학하는 일을 통일을 썼으니까 이 정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이제는 평화 만들기, 평화 세우기, 이것을 안보 차원, 경제 차원, 사회 차원에서 각자 좀 해보자. 뭐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